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한 컨텐츠를 진행하는 1호 미스테리 극장 김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우리에게 지옥의 문 혹은 멜의 구멍이라고 알려져 있는 컨텐츠를 함께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미리 좀 사전에 부탁을 좀 드리자면, 그동안 우리 외부에 알려져 있는 멜의 구멍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블로그나 위키라던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중심적으로 잡고 싶었던 내용은 외부에 나와 있는 근거에 대한 내용을 말고 실제 인터뷰의 내용들을 들어보고 거기에 있는 나온 내용 중에 실제 멜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어디까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저희는 구별을 하고 방송을 좀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난 이 내용을 그래도 예전에 무슨 MBC 같은 데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셔도 조금만 함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옥의 문과 관련되어 있는 전설인데요. 2000년에 한 번씩 마귀들이 지상으로 나오는 게이트가 존재한다라는 전설입니다. 이것을 지옥문 혹은 지옥구멍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지옥 구멍에서 나온 마귀들이 인간을 잡아다가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 지옥불 밑으로 던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마귀통로라는 전설적인 이야기죠. 이 통로가 열리는 시간이 2000년마다 한 번씩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밀레니엄 시대, 2000년이었죠 정확히. 2000년대를 앞두고도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도 당시에 마귀들이 나타나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즉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많이 현혹도 시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2018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기도 하죠. 당시에 그때 당시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뭔가 넘겼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며 다음번에 열릴 4000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지옥의 문에 대한 증거로 세계 곳곳에 지옥의 구멍이 존재한다는 일종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전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현재 멜의 구멍이라는 말로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 멜의 구멍, 지옥의 문에 어떻게 고유명사처럼 붙어버린 그 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여러분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라디오 방송국이었습니다. 아마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코스트 코스트라고 부르는 이제 라이브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한 사이트도 확인을 해보고 어떠한 곳인지도 알아봤는데, 일종의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TV 같은 것과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디오들이 나오는 그런 비슷한 컨텐츠들과 뭔가 흡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주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시간이 언제인지 이렇게 나오고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라디오 방송국에 한 진행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름은 아트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UFO와 초자연적인 이야기의 주제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진행하는 컨텐츠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하셨는데요. 1997년 2월 21일입니다. 바로 그때가 이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방송을 진행 준비하고 있는 아트벨에게 한 사람이 메일을 보내오게 됩니다. 나는 지옥의 문이 어디 있는지 안다. 내가 이걸 너의 방송에서 모두 폭로할 테니 나와 인터뷰를 해달라 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스트가 등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었던 아트벨은 아주 큰 배너를 걸고 이제 이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내용이 실제 그 음성 파일입니다. Oh yes. And so thereby goes some of the construction debris into the hole. So. All right. When did you discover this hole? Well, the hole has always been there. We've been out there for a couple of years. 저희들도 이 음성에 대한 거는 그렇게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파일 내용들, 원래는 총 6가지인데 연도별로 합쳐다 보니까
총 3개의 파일로 나오게 돼 있고 그 내용들을 함께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조심스럽게 들어봤는데 첫 번째 파일은 1997년 2월 21일 첫 번째 파일입니다. 두 번째 파일은 3일이 지난 2월 24일이었고요. 그 안에서는 처음엔 뭔가 개인적인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을 멜 워터스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지옥의 문을 실제로 보았다고 얘기하며 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이 워싱턴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키티타스 카운티라고 부르는 지역에 마나스타리츠라고 부르는 그 하나의 마을 옆에 한 10마일에 있는 되게 한적한 시골 마을 쪽에 있는 숲이 우거진 데 안에 되게 이상한 하나의 홀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던지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전부 이 안에 라디오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곳에 큰 구멍이 하나 존재하는데 모습 자체가 참 기이하고 신비롭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소유했던 토지에 있었는데 처음엔 모르고 있고 그냥 사람들이 거기 있는 구멍에다가 그냥 쓰레기 같은 걸 버리면서 있었던 곳이었는데 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그 끝을 알 수 없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신비한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해서 라디오에 제보하겠다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못 쓰는 폐품,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못 쓰는 물건들 같은 것들 혹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이곳에 버리는, 어떻게 보면 폐기물 처리장하고 비슷한 관점입니다. 그런 구멍에다 이렇게 하나씩 던지고 했는데 좀 오랫동안 보다가 당시에 메리 혼자 생각했던 부분이 물건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왜 닿는 소리가 안 나지? 만약에 되게 깊다 하더라도 밑에서 꽝 하고 떨어지면 그 소리가 울리면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닿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난다라는 게 호기심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그걸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도 혹시 쓰레기 던질 때 소리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라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이 구멍에서 좀 이상한 현상들을 봤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구멍 사이에 굉장히 많은 동물의 뼈가 있었고 그 동물의 뼈가 안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걸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 동물의 시체를 집어넣으면 그 시체가 살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당시의 라디오의 내용대로 저희가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멜은 자기가 키우던 개들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 빌어먹을 구멍 근처에는 절대로 얼씬거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구멍과는 조금 다르게 일단 뭔가 자기도 그 내부에 뭐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강아지 같은 이나 아니면 새 같은 동물들이 그 안에 가게 되면 접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끔씩 그 안에서는 검은 광선 같은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생명체들도 부활한다라는 느낌인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는 이런 신비한 힘 자체가 마귀들이 이제 지상에 나타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97년이었거든요. 3년만 있으면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생각해서 지상에 출현하기 전에 악마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에 대한 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모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멜의 친구입니다. 브라이안이라는 남자가 어느 날 자신의 사냥개가 죽어서 멜의 구멍에다 버렸는데 나중에 살아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거 안에 내부의 내용을 들어봤는데 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남자가라고 합니다. 자신의 친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한 남자가 죽은 개를 구멍 아래로 넣었는데 그 개가 살아서 돌아왔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사회자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아니 그 개가 자기가 던진 갠지를 어떻게 알았대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같은 강아지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색깔도 크기도 똑같았지만 자기가 애초에 살아생전해줬던 목줄, 똑같은 금속 목줄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신이 키웠던 그리고 이제 사망한 개였다라는 걸 확신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좀 디테일적인 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좀 생겼던 건데요. 물론 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문제 때문에 멜의 구멍이 뭔가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처럼 보였던 겁니다. 멜의 구멍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방송 하나 때문이죠. 심지어 말기암을 치료하는 환자들까지도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멜의 구멍을 찾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일단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던 거죠. 더불어 여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송아지가 실제로 안에 들어갔다가 사망을 해서 송아지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까라는 궁금증에 그걸 구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다시 나타나서 너무 기분 좋은 마음에 다시 가축 안에 넣어놨다. 그랬더니 다른 송아지들이 그 송아지를 보고 되게 무서워하고 피하더라. 근데 별 일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이미 그 우리가 다 깨진 상태. 그리고 발자국을 봤는데 2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발굽이 있는 2발자국. 우리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염소 같은 악마의 모습을 표현할 때 다리 부분이 약간 동물의 발을 하고 있고 뿔을 달려있는 모습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4발이 아닌 2발로서 무언가 부시면서 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가축들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소 쪽은 다 없어졌는데 송아지 우리에 있던 이제 송아지들은 전부 펜스가 깨진 상태였지만 도망도 가지 않고 그 안에서 되게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내용의 중심부는 죽었던 동물도 들어갔다 나오면 살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멜이 주장하는 부분에 따르면 그 구멍의 주변으로 약 3피트, 약 1m입니다. 1m 정도의 돌담 같은 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담 같은 게 쌓여 있는 상태로 그 안에가 뚫려 있다. 좀 자세한 묘사죠. 위치에 대한 건 9마일이 떨어져 있고 숲속에 존재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당시에 멜은 이걸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멜 워터스가 자신의 아내가 근무했던 대학이 있다. 바로 그게 센트럴 워싱턴 대학입니다. CWU라고 부르는데 그 센트럴 워싱턴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아내한테 알렸을 때 한번 테스팅을 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과연 얼마만큼의 깊이인지 돌을 달아서 낚싯줄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떨어뜨린 겁니다. 쭉 내렸는데 그게 15마일이었습니다. 피트로 따지면 8만 피트죠. 8만 피트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입니다. 닿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네 테스트를 하기 위해 1파운드 무게를 단추를 가지고 1996년 여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8만 피트 가지고도 땅이 닿지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마일 8만 피트 계산하면 약 24km입니다. 더불어 그 안에서 어떠한 에코도 발생하지 않고 예를 들면 위에 홀에서 아! 하고 했을 때 소리가 파동처럼 울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에코도 발생하지 않고 도리어 안에서 가끔씩 되게 이상한 소리들이 올라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진짜 맞을까요? 다섯 번째,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외부의 잘못 와전되면서 섞인 내용들이 많아 좀 바로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멜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많은 탐사가들,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팔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모 프로그램에서는 미군이 찾아와 2년 동안 땅을 임대하는 대신 월 25만 달러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죠. 도리어 어떤 내용이냐면 뭔가 그 땅에 대한 부분을 팔라라는 이야기는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임대에 대한 부분을 했다. 근데 그게 미군이다 뭐다는 얘기하지 않았고 금액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호주로 가게 했고 호주에서 2년 정도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미국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뭔데 갑자기 또 2년이야?
첫 번째 녹화됐던 게 1997년 2월 21일과 2월 24일. 그리고 두 번째 녹화가 됐던 게 2000년입니다. 2000년에도 두 번, 그리고 2002년에도 두 번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시간 동안 호주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 년이 지난 상태니까 호주에 갔다 와서 내가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워싱턴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경찰이 자기를 데리러 와 체포를 하고 강제로 나를 내려줬다. 난 기억이 없다. 그리고 시간적인 걸 봤는데 2주가 지났고 나는 샌프란시스코 거리에 있었다. 그리고 거리에서 내가 뭐지라고 봤을 때 내 팔에 6이죠. 로마자 6. V자 옆에 하나 붙어있는 로마자 6이라는 바늘 자국이 하나 이제 그런 바늘 자국이 있었고 내 이빨은 빠져있는 상태였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상태가 됐던 거죠. 워싱턴으로 아예 못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뭔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내가 임대를 해주고 간 건데 어느 순간 정부의 통제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처음부터 정부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냥 임대를 해준 것 뿐이었는데 돌아왔더니 강제로 정부 통제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글어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무언가 화면을 가려놨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구글어스가 아니고요. 구글어스의 초창기 버전입니다. 테라 서버라고 부르는 거였는데 거기에 매핑 시스템 자체에서 그 자기가 얘기했던 지역이 삭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외부에 있는 내용도 있었겠지만 이 이야기 말고도 그 이후의 인터뷰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2002년 때 나왔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트벨에게 멜 워터스가 이럽니다. 저 고향으로 못 돌아가서요. 이상해서 찾다가 저 또 찾았습니다. 그 신비한 구멍을 또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멜의 구멍이 하나라고 알고 계신데 실제로 멜 워터스는 자기가 찾은 게 두 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두 번째 신비한 구멍을 하나 확인했는데 실제 사진 아닙니다. 뭔가 이걸 찾았는데 최초에는 좀 비슷한 크기의 돌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는 게 맞았다. 근데 조금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멜의 구멍과 다른 건 일종의 금속처럼 보이는 게 내부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니까 안으로 금속 같은 게 테두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 느낌에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바닥 실험을 해보자 라고 얘기해서 당시에 바닥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바닥에 어차피 닿을 부분에 대한 게 얼마만큼일지 상상은 안 가니까 다른 실험을 한 겁니다. 얼음 양동이 테스트를 했던 거죠. 얼음을 가득 담은 양동이를 1500피트까지 쭉 내렸습니다. 근데 별일이 없어서 다시 쭉 올려왔을 때 얼음은 아예 녹지 않은 상태로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데 녹지 않는 얼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뭔가 느낌이 어땠냐면 드라이 아이스, 가연성 물질, 뭔가 기화되는 모습 있죠. 녹는 게 아니라 기화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봤던 멜 워터스가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있는 대상으로 실험을 바꾸자라고 해 이번에는 양으로 했던 겁니다. 나무 상자 안에 양을 집어넣고 그 구멍으로 안으로 집어넣었던 거죠. 얼음에 대한 부분은 그냥 그렇게 있다가 올라왔는데 양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양이 그 안에서 울음소리를 지르고 날뛰기 시작했던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쯤 갑자기 금속 표면이었는데 그 금속 표면이 윙윙윙 거리면서 진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에 끌어올렸을 때 이미 양은 다 탄 상태. 근데 다 탄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양의 몸에 굉장히 이상한 종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종양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아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종양을 그었을 때 끔찍했던 게 그 안에서 태아의 눈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 같은 게 그 안에 있어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외부에 안 알려져 있을 뿐이죠. 구멍을 2개 찾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최초의 1997년 2번 인터뷰를 하고 2000년 2번, 2002년 2번 한 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멜 워터스라는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던 거냐면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잘못 전달된 게 있어서요. 2008년이었는데 이름은 제랄드 오스본이라고 부르는 부족의 의학자입니다. 레드 엘크라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주민이죠. 이 사람은 멜의 구멍에서 멜의 주장은 사실이다. 나는 거기서 뿐만 아니라 UFO의 기지의 입구인 것까지 확인했다. UFO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 그리고 그 위치도 워싱턴주의 앨런스버그 근처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드 엘크의 말까지 하면서 점점점 신빙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엔 UFO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기지다. 구멍의 끝으로 들어가면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비밀기지가 존재하고 외계인이 활동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996년에 처음 실험을 하고 1997년 그거를 이곳에서 폭로를 하고 2000년 2번, 2002년 2번, 그리고 2008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얘기가 나온, 그리고 지금 우리 2018년에 멜의 구멍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의 실제 사건들의 내용입니다. 궁금했던 겁니다. 일단 여러분도 지금 다 비슷하실 겁니다. 이거 진짠가?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일단 제일 이런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진술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에서만 근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멜 워터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멜 워터스가 얘기했던 부분은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앨런스버그의 남서쪽 9에서 10마일 정도, 마나스타리쉬 리치 정도에 있는 숲 쪽에 존재한다 정도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거야. 아니야, 이걸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 같기도 한데. 사람들은 멜의 구멍을 찾는 부분에만 더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찾았다고 얘기하는 멜의 구멍에는 한 가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분명히 아주 숲을 사이에 우거진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위성상 보이지 않는 게 정상적입니다. 위성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나중에는 뭐 그쪽에다가 육군이 들어와서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서 가려놨다라는 얘기까지 있지만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은 근거 자료가 전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간적인 면도 맞지는 않았던 거죠. 위치에 대한 부분은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사진 쪽으로 나오는 뭔가 가려져서 나오는 사진들은 대다수가 뭐였냐면 옛날부터 건설되어 있던 군사기지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려놨습니다. 96년, 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뭔가 발생을 해서 가려놓은 거면 그럴 수 있다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하겠지만 그 사이에 새로 건물이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렸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고 이 지역 내부에서는 가려진 데가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거든요. 그럼 일단 삭제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멜의 구멍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믿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즉 우리들 눈에 안 띄는 게 맞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멜 워터스가 참여한 건 얼굴을 노출한 게 아니라 일종의 개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로 따지면 제가 토크온 같은 컨텐츠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토크온 같은 컨텐츠를 설치해놓고 자 들어와서 저랑 어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제보할 게 있습니다. 라는 이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원 확인 및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파일로 뭐 증명을 했다거나 이런 증거 자료가 아무것도 안 들어온 단순한 목소리의 찬조 출연입니다. 당연히 그 말을 한 내용 중에 현지 기자, 언론 기자들도 그의 흔적을 찾자, 멜 워터스가 누군지 찾자. 첫 번째,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CW에서 근무했다. 이 모든 부분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당시에 어떤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이걸 만약에 믿는다면 멜 워터스가 설마 자신의 이야기를 다 대놓고 노출했겠어? 라고 하고 멜 워터스를 뭔가 신뢰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멜 워터스가 한 말은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실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까 기억나시죠? 멜 워터스는 분명 그 깊이가 8만 피트라고 했습니다. 24km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낚싯대 가지고 내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낚싯대 길이가 도대체 얼마만큼, 낚싯대 길이가 24km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평균적으로 낚싯줄 그거 하나당 약 600피트 정도의 길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8만 피트까지 내려가려면 600피트 낚싯줄을 약 135개를 다 엮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8만 피트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그래도 자기가 앞뒤를 잘라서 그냥 다 엮어서 해서 600피트짜리를 135개를 연결했나 보죠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직 갱도라고 부릅니다. 증명이 되어 있는 문제죠. 제가 전에 여러분과 지옥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장 깊은 갱도의 깊이는 12,672피트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거의 거의 5분의 1이죠. 8만 피트까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압력과 그 온도와 어떤 것도 버틸 수 없다. 뚫을 수도 없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지각도 없다. 더불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동굴로 불러도 동굴의 가장 깊은 부분은 7,188피트가 끝이었습니다. 더불어 팔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8만 피트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한 수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2만 피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애매모호할진 모르겠지만 정말 위험한 얘기였던 거죠. 더불어 1989년 저희가 그때 컨텐츠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러시아에서 땅을 뚫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뚫은 게 아닙니다. 지각층을 확인한 뒤 뚫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시추를 냈을 때도 가장 깊게 판 것도 인간의 힘으로 가장 깊게 판 시추도 4만 230피트밖에 안 됩니다. 8만 피트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표현이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4만 피트 정도면 한 10km, 12km 정도 탔다라는 얘기니까 말입니다. 분명히 멜 워터스가 그런 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실험에 대한 부분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도리어 분명 자신의 아내가 대학에서 근무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한다면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심해층을 따지는 아마 그걸 아실 겁니다. 심해 깊이를 해서 그 이제 레이더 모양을 만드는 건데요. 레이더를 쏴서 땅에 닿고 돌아오는 속도를 계산해서 이게 지금 깊이가 어느 정도다. 그 쭉 스캔하고 지나가면서 그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해저 탐사를 그렇게 많이 하죠. 하나의 센서가 분명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센서를 위에만 한번 싹 긁어놔도 깊이와 그리고 거기에 밑에 있는 모양까지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정말 아날로그적으로 그 말이 맞다 치더라도 600피트짜리 낚싯줄 135개를 엮어서 되게 단순하게 밑으로 내려서 했다라는 말 자체가 좀 믿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도 하나가 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남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잭 파월입니다. 잭 파월은 아까 말씀드린 멜의 아내가 다녔다는 CWU에서 1년 동안 지질학을 가르친 학자입니다. 박사죠. 그리고 탐험 지질학자로서 이 사람은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워싱턴 주 안에 있는 모든 저 구멍을 다 찾습니다. 그리고 추측을 하건대 아마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에 있는 이 구멍이 가장 어떻게 보면 확률이 높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키트사스 카운티에 있는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지역을 점검하면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판단했는데 이분은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 지역이죠. 메너스트릿이라는 이 지역은 깊이 자체를 봤을 때 지각적 깊이를 봤을 때 8만 피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의 지각 자체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것도 아예 불가능하다. 지질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구멍도 확인했지만 그 사람이 얘기한 구멍과는 완전 다른 땅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워싱턴주에서 천연자원 담당 부서에서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멜 워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02년 마지막 방송이었거든요. 구멍이 사라졌다. 8만 피트가 되는 그 구멍이 2002년에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말을 하나 남기고 떠납니다. 일단 8만 피트의 구멍 자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동안 자기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에서 그리고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2개를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쨌든 구멍은 사라졌다 라고 얘기한 뒤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레드엘크라고 불렀던 그 남자도 지금까지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멜의 구멍이라고 불리는 게 진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멜의 구멍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엔 조금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2번째 멜의 구멍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양이 들어갔다 나왔더니 종양이 생기고 종양 안에는 눈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무언가 미스테리물들이 발전하고 확대되는 상황들을 그동안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얘기로 시작했다가 살이 붙고 내용이 붙고 불기 시작하며 내용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태. 몇 번씩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우도 그거가 굉장히 비슷한 형태입니다. 처음에 멜의 구멍에 뭐가 있다더라 라고 뱉고 2000년에 그 문이 열린다라는 사람들의 많은 믿음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000년에 나타났던 그는 그런 이야기를 던진 거죠. 내가 호주에서 돌아왔다가 2년 정도 있었는데 뭐 팔에다가 뭘 했고 그 다음에 뭐 이가 빠졌다. 궁금합니다. When did you discover this hole? Hi, Dave. 멜 워터스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궁금한 건 한 가지입니다. 치아가 다 빠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But, you know, how 하지만 그런 거 치고 당신의 발음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물론 틀리라던가 임플란트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far does it go before it'll stop? You know, 저는 Thank you, ma'am. 일요 미스테리 극장의 I think 김원이었습니다. that 감사합니다. light 뒷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그래도 멜의 구멍을 믿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200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악마가 나온다. 밀레니엄 세대다. 그래서 와 하고 어그로가 끌린 상황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이게 멜의 구멍이라는 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문제 때문에 진짜 나쁜 거거든요, 사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말기암 환자라던가 곧 이제 운명을 좀 달리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한부이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걸 믿게 만들고 자꾸 찾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찾고 만들어서 더 유명해진 거예요. 진짜 마음 아픈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 제 가족들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찾았겠죠. 혹시라도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거였던 거고. 근데 일이 커진 거죠, 사실. 일이 굉장히 커졌고 마지막으로 뱉은 되게 무책임한 말은 없어졌어요. 예요. 없어졌어요. 진짜 무책임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멜의 구멍이라는 게 유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믿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이 부분 때문에 좀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을 그렇게 해서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믿어요.